제이는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내 집에서 이 쓰레기들 전부 다 끌어내요. 집안에서 짐이란 짐도 싹 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되찾은 집,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다.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제인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제인이 비웃었다.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면서 무슨 설명을요? 그때 기찬이 나타났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다.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위압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기찬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매수인 이름이 각각 강재인이야. 집이 제인 명의로 돌아갔어.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세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없어, 맹세해. 세리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순간 기찬의 손이 세리의 뺨을 때렸다. 찰싹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하지 마. 지호가 누구 아들인지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제이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지호? 세리의 아들 지호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세리는 뺨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도윤이 제인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기찬이요? 위암 말기래요. 길어야 1년 정도 본다고 봐요. 제인의 손에 들린 커피컵이 덜컥거렸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동정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제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찬에게 배신당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창백해 보였구나. 제인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세리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죠? 지호가 누구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은 망설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실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지호의 출생신고서와 DNA 검사 결과요. 제인이 서류를 받아보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기찬이 아니었다. 대신 태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적혀 있었다. 태호가 누구예요? 제인이 물었다. 국제적인 아트 딜러래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윤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이 사람이 당신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집 매매 과정에서도 기찬의 사업 파트너로도요. 제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세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제인은 되찾은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가 절에 남기신 집이에요. 되찾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집,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세리가 제인을 찾아왔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초췌해져 있었다. 뺨의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 보였다. 제인아, 이야기할 게 있어. 세리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무슨 이야기요? 제인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태호에 대해서, 그리고 지호에 대해서. 세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태호는 당신과도 관련이 있어. 제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진짜 이름이 이금자라는 거 알고 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캐서린이라는 것도. 제인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세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건 제인 자신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태호는 캐서린의 오빠야. 그러니까 당신의 삼촌이지. 세리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호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인은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태호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삼촌이면서 동시에 지호의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제인이 간신히 물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태호가 협박했어. 지호를 데려가겠다고. 아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 집까지 빼앗은 거예요? 태호의 짓이었어.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세리가 흐느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돈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태호의 계획이었어. 제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세리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제인이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어. 나도 잘못했어. 세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호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그때 기찬이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윈 그의 모습을 보니 제인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침울한 표정이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네. 기찬이 말했다. 태호가 모든 걸 조종했다는 것도. 제인이 기찬을 바라봤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 내 병을 진단받고 나서 태호가 접근했거든. 처음엔 사업 파트너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기찬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계속했다. 태호는 캐서린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복수를 하고 있어. 캐서린이 죽은 후 당신을 고아원에 보낸 것도 나중에 당신을 찾아내서 조종한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어. 그럼 우리 결혼도 태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제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당신을 고립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어. 제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조작된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칠 후 태호가 직접 제인을 찾아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우아하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조카를 만나니까 기분이 새롭네. 태호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무슨 목적이에요?
제인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목적? 태우가 웃었다. 난 그저 내 여동생의 딸을 돌보고 싶을 뿐이야. 돌본다고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면서요? 태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망가뜨린다고? 난 널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캐서린처럼 나약하게 죽지 않도록 말이야.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캐서린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동생이었어. 태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약했어. 너를 낳고 죽어버렸지. 그래서 난 널 버릴 수밖에 없었어. 제인은 분노로 떨었다.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가 다시 찾아와서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시험이지. 태우가 차갑게 말했다. 넌 캐서린의 딸이야. 하지만 캐서린보다 강해야 해. 그래서 모든 걸 빼앗아 본 거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요. 저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실험? 태우가 냉소했다. 이건 사랑이야. 비뚤어진 사랑이지만 그날 밤 제인은 도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태우를 고발할 증거를 모아야 했다. 기찬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세리의 증언이 필요했다. 기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기찬을 만날 때마다 그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져 갔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태호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며칠 후 기찬은 제인을 병원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다. 제인아, 미안해. 기찬이 간신히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태호의 조종에 넘어간 것도 사실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요. 제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기찬이 제인의 손을 잡았다. 태호를 막아줘. 그리고 지호를 지켜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지호는 당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야. 기찬이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 아이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제인은 기찬의 손을 꽉 잡았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찬은 며칠 후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제인과 세리 그리고 지호가 병상 곁을 지켰다. 지호는 아직 진실을 모른 채 기찬을 아빠라고 부르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 모습을 보니 제인의 가슴이 아팠다. 이모, 아빠가 언제 깨어날까요? 지호가 천진하게 물었다. 제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호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리는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태호에게 맞설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인이 말했다. 우리 함께 태호를 막아요. 하지만 세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점점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갔다. 술을 마시는 양도 늘어났고 지호 돌보기도 소홀해졌다. 기찬은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인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였다. 그의 죽음과 함께 태호와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